최근에 네. 특히나 20, 30대 여자 환자들이 이런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네. 지하철에서 음. 정말로 쓰러질 것 같아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네. 자세 불안 어지럼증은 딱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우리가 술에 취해서 꽐라가 됐을 때 네. 발짓자로 걷잖아요. 네. 그게 자세 불안정 어지럼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결의 윤은숙 기자입니다. 세상이 핑 하고 도는 어지럼증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런 어지럼증 있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사실 이 어지럼증이라는 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과 전문의 김호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호정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저도 이 어지럼증 가끔 겪는데 어지럼증이 사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지럼증으로 병원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분들이 병원을 찾으시나요? 어지럼증으로 일단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때 생기죠. 네. 예를 들면 어지럼증이라는 게 이제 단어 하나에 이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증상 같지만 맞아요. 이게 정말로 눈을 뜰 수도 없고 뭔가 계속 구토만 하고 네. 보호자를 통해서 휠체어에 실려오는 경우들도 있고 어지럼증 때문에요? 네. 네. 거의 응급실을 찾을 정도면 네. 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모니터를 볼 때 계속 어지러워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던가 네. 아니면 보행 중에 한쪽으로 쏠리거나 네. 이런 중심 잡기 어려운 어지럼증 때문에 네. 일상생활, 출퇴근이 힘들다던가 네. 굉장히 다양한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이 어지럼증이 간간히 한 번씩 느끼는 경우는 병원을 찾지 않지만 네.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내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예기불안이라고 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불안감이 느껴지는 경우에 병원을 찾게 되시죠. 내가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 또 네. 어지럼증 때문에 무슨 일을 못 하겠구나. 네. 라는 걱정 때문에 또 병원 네.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어지럼증이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항상 쪼그렸다가 일어나면은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겪거든요. 이제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되는데요. 네. 생리적 어지럼증이랑 병적인 어지럼증 네. 두 개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네. 피는 중력 방향으로 인해서 밑으로 쏠리게 되죠. 밑으로. 네. 근데 갑자기 이러게 되면 네. 이게 심장에서 펌핑한 게 내려가는 속도와 우리가 필요한 혈류량이 비스매치가 돼요. 네. 그로 인해서 순간적인 어지럼증이나 그리고 코끼리 코 같은 거를 하고 나서 네. 하는 어지럼증 네. 아니면 배를 타고 나서 이런 어지럼증 배멀미 같은 거. 배멀미 같은 네. 거는 일단 생리적 어지럼증이라고 생리적 하고 어지럼증. 이 병적인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건 네. 진짜 이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돼서 뭔가 사회생활이나 네. 직장생활이나 일상이 무너질 때 병원에 찾는 정도의 심한 어지럼증을 병적인 네.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열이 난다고 해서 열이 질환명은 아니잖아요. 네. 네. 열은 감기로도 열이 날 수 있고 폐렴으로도 열이 날 수 있고 네. 각종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것처럼 어지럼증도 네. 질환명이 아니라 증상이거든요. 그 증상. 어지럼증 병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증상으로 네.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크게 얘기하면 어지럼증 자체도 이 어지럼증 내에 여러 가지 증상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큰 개념이 어지럼증이고 네. 그리고 그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질환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네. 그래서 이 뭉뚱그려서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지 이 안을 네.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진단명이 10가지, 20가지 이상이 넘거든요. 진료실에 많은 환자들이 어지럼증 때문에 찾으시잖아요. 네. 보통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거는 어떤 병에 따른 어지럼증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네. 어지러워요 라고만 얘기를 하시지 그래요? 어떻게 어지러워서 얘기를 네. 하면 한참 계세요. 그거를 어떤 단어로 어떻게 구사할지를 되게 난감해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어지럽소 이렇게 네. 병원을 찾으시는 건가요? 근데 어지러운데 이 음. 사람이 직장에 연차를 내고 네. 학교를 안 가고 네. 뭔가 다른 바쁜 일을 미뤄두고 병원에 온 데는 그렇죠.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거를 조금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좀 머리 안에 네.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네. 의사들은 그 진료를 봄에 따라서 머리 안에 네. 이 사람이 현운 네. 아니면 실신 전 단계 네. 아니면 자세 불안정 네. 아니면 머리 멍함 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건가를 유심히 듣습니다. 현운이라고 하는 건 네. 주변이 뱅글뱅글 돌아요. 거의 지금 배멀미 하듯이 네. 구토를 동반하거든요. 구토를 그럴 것 같아요. 네. 환자는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 현운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음. 그냥 눈을 계속 감고 네.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도 못 해요.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손으로 네. 어지러워서 왔어요. 이래요. 네. 보통 현우는 어떤 질병에서 나타나나요? 퍼스트가 일단 이석증. 이석증이 귀에 생기는 병인 거잖아요. 귀가 있고 네. 그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이 세반고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원래 여기 안에 이석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도 중심을 잡게끔 양쪽에 네. 균형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돌들이 이 관 안으로 들어가요. 돌들이 이 관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네. 이 안에 있는 림프랑 움직이면서 네. 이 좌우 균형을 깨트리면서 네. 엄청나게 심한 어지럼증 유발을 하거든요. 아, 대부분 그런 경우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이나 네. 아니면 수액 치료에서 증상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이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현우 말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어지럼증이 있나요? 실신 전 단계라고 해서 실신. 환자들이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저 네. 쓰러질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거나 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럴 때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한 번 겪어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최근에 네. 이 특히나 20, 30대 여자 환자들이 이런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네. 지하철에서 정말로 쓰러질 것 같아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네.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네. 왔다 갔다 할 때 주저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 네. 불안감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약이 그렇죠. 되죠. 내가 또 언제 이렇게 픽픽 쓰러질 건지 모르니까. 인간이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공포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실신 단계로도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네. 실신 단계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나요? 네. 사실은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 자체는 크게 나누면 뇌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됐을 때 네. 아니면 심장에서 뇌 쪽으로 펌핑하는 혈류량이 부족할 때 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뇌나 심장 쪽에 굉장히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되죠. 아,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네. 질병과 연결돼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실신을 하면 일상에 굉장히 제약이 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들은 일단 이걸로 인해서 일상이 네. 거의 아, 일상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 있는. 네. 오, 그렇군요. 생각보다 어지럼증이 좀 심각한 경우가 되게 많네요.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 불안 어지럼증이라고. 자세 불안? 자세 불안 어지럼증은 딱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우리가 술에 취해서 꽐라가 됐을 때 네. 발짓자로 걷잖아요. 네. 그게 자세 불안정 어지럼증입니다. 술을 안 마셨음에도 제가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보행 중에 중심을 못 잡고 개다리처럼 걸으시는 경우들이 진짜 있거든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자세 네. 불안 어지럼증은 사실은 응급이죠. 뇌의 손해 부위에 네. 뭔가 뇌출혈이 있다던가 뇌경색이 있을 때 네. 중심 잡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65세 이상인 분들이 뭔가 이게 개다리로 오신다. 응급으로 빨리 MR을 찍죠. 아.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미리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지럼증이 있을 때 대부분 기자님처럼 내가 피곤해서 그러구나. 내가 좀 그렇죠. 다이어트를 했나? 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안 와요. 아. 근데 본인도 나의 몸이 뭔가 이전과 다르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든 없든 네.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기 병원 때문에 가봐야 된다.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기 그렇군요.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어지럼증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라이트 헤디니스라고 해서 네. 영어로 하면 이게 빡 마음에 와닿는데 네. 이제 한국어로 할 때는 약간 멍한 어지럼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지럼증. 이게 한여름에 네. 뙤약볕에서 막 고온다습한 환경에
뭔가 한 몇십 분, 1시간 정도 있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멍하죠. 네. 뭔가 어떤 생각도 안 나고 집중하기도 힘들고 네. 그런 어지럼증이거든요.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똑똑해서 본인들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고 와요. 그런 증상 근데 저도 상당히 자주 겪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좀 잠을 좀 못 잤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많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보통 가볍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들이 이때 병원을 찾는 이유는 네, 뇌가 잘 안 돌아가고 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아, 일상은 되나 머리 쓰는 일이 안 돼요. 네. 72시간 이상, 네.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몇 개월 정도 오. 지속된 경우에는 네. 아 이게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네. 나의 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오십니다. 아, 그러면 이 멍한 어지럼증 이거는 보통 어떤 질병 때문에 생기는 거죠? 크게 얘기하면 전정- 전정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네. 전정편 두통이랑 네. 그리고 자율신경 이상. 지금 이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네. 일단 첫 번째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 수면 부족. 그리고 취침 전 블루라이트, 그리고 머리를 고도로 너무나 많이 쓰면 네. 이 자율신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루틴 자체가 자율신경이 네. 하루 이틀 우리가 넷플릭스 정주했다고 이상 소견이 생기지 않고 네. 이거는 특정적으로 특정 시기에 무너지는 때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때 병원을 찾죠. 이거를 좀 나눠서 보면 크게 네. 말초성 어지럼증, 네. 중추성 어지럼증, 기능성 어지럼증, 그 네. 위에 뭐 여타의 여러 가지들 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디가 몸에 어디가 잘못돼서 잘못됐냐. 어지럼증이 생기느냐 네. 요걸로 분류를 해주시는 그죠. 거죠? 네.